네, 이번에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퍼다 날랐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기사로 이렇게 뭔가 글이나 말을 남긴 게 꽤 좀 텀이 좀 길었는데 또 거의 연달아 한 세 가지 정도, 세 꼭지 정도 뽑아냈네요. 이번에는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의아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내용인즉슨 이제 뉴시스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피임약을 끊었더니 이제 성정체성이 바뀌었다. 뭐 동성애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따왔더라고요. 호주의 한 여성의 사례이고요. 아,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는 기간 동안 계속 경구 피임약을 먹었겠죠. 근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피임약을 끊었더니 이제 그 뒤로는 오히려 이성에 대한 거부감이 증폭이 되면서 이제는 이성보다는 동성이 더 호감이 가고 어떤 성적 매력을 동성으로부터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제 말을 그 호주의 한 여성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피임약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는 남자이기도 하고 피임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구 피임약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어떤 비율을 배합해서 이제 배란 조절을 하는 배란 조절용 경구 피임약입니다. 나무위키에서 찾아봤고요. 현재는 3세대, 4세대까지 나왔고 4세대는 이제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 3세대가 보통 약국에서 팔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그 머쉬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1세대, 2세대는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거는 당연히 부작용도 있고 그 당시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가지고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경구 피임약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은 뭐 이런 부분 좀 개선되는 면이 있고 이런 부분은 여성분들에게 좀 부작용이 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부작용이나 어떤 이런 기전에 의한 사례들은 이제 많은 데이터나 많은 이제 표본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이제 명시가 되겠죠. 약 어떤 처방 그런 유의 사항 중에. 근데 성정체성이 바뀌었다. 이거는 주장이죠. 정확히 피임약의 어떤 그런 호르몬 조절과 성정체성이 변하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긍정할 만한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사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이제 몇몇 사례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워딩이면 사실 뭔가 데이터로 하게 이제 표본을 수집하기도 어렵고 뭐 이제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을 뭐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선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경구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서구권에는 꽤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동양의 어떤 아시아권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 뭐 대놓고 뭐 중동 같은 데는 거의 없겠죠. 또 어떤 되게 카톨릭 신앙을 좀 따르는 지역, 뭐 이를테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그런 피임물 자체를 아예 그런 주기 조절을 그러니까 배란 주기를 체크해가지고 하는 피임 방식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뭐 이 기사를 떠나서 한국 사회는 뭐 이 정도 젠더 이슈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성소수자가 예전에는 그냥 뭐 남자는 뭐 게이, 여자는 레즈비언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했다면 요즘은 뭐 트랜스젠더, 뭐 바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LGBT 뭐 그 뒤에 7가지 뭐 더 붙죠. 근데 더 많은
젠더들이 더 많죠. 외울 수도 없고요, 솔직히. 뭐 LGBT 뭐 AIQ였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젠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남성, 여성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걸 떠나서 예, 그런 걸 떠나서 성적 지향이라든가 또 뭐더라 아무튼 뭐 세 가지로 무슨 누가 보면 이제 라틴 사람들이 뭐 이름 뭐 가문 이름 아버지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붙이듯이 뭐 생물학적 성별 뭐 본인이 생각하는 성별 그리고 뭐 성적 지향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막 세분화하기도 하니까 그런 그 정도고 그리고 아직 워낙 그 종교계 쪽에서 마치 이제 동성애 자체를 그런 성적 지향 자체를 굉장히 이제 죄악시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어떤 젠더 이슈는 본인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느낀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쪽이 좀 많죠. 근데 지금 서양 뭐 미국 영미권이라고 부르는 미국 쪽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뭐 남자 아이가 난 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젠더는 그 친구의 주장대로 가는 것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선이 훨씬 넘어간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학교 내에서 그러한 주장이 일어나면 이제 뭐 보호관이 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도 이어지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상담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이 이제 서구권 뭐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뭐 통과됐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슈가 하나 있고 그냥 정체성을 아예 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 두자. 이, 이게 이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라면은 아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뭐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이제 보호관에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거가 좀 더 그 급진적으로 아예 그냥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뭐 여기까지도 문제가 많은데 이제 스포츠 쪽은 난리가 났죠 지금.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규정이 이제 남자가 남자였지만 1년간 그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은 사람이면 대회 출전이 허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완전 피지컬적으로 남성이고 심지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저급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성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우승을 하죠. 그냥 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자 쪽 스포츠 경기인 수영에서는 뭐 메달권도 아니었는데 이제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1년에 여성 호르몬 그 치료 요법을 받고 나니 자격이 생기니까 대회를 쓸어버리고 있죠. 심지어 이제 여성 샤워실에서 이제 샤워를 했기 때문에 경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성징을 이미 겪은 남성들이 이제 FTM이라고 하죠. FTM 그렇게 트랜스를 하더라도 그건 출전하지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2차 성징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테스토 수치면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로이더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형평성이 맞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존중하는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서구권에서는 지금 이 피임약을 먹었더니 성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 같은 경우도 옛날에 같으면은 아마 우리 지금 한국의 정서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바뀐 거다. 하지만 이제 피임약과의 연관관계는 잘 모르고 아직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 과학의 영역까지는 이제 건들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면 바뀐 거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쪽에서는 한국 쪽에서는 여기를 두고 이제 원래 그 호주 여성분은 원래는 이제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뭐 후임약도 끊고 이러다 보니 본래 동성애적 성향이 이제 발현이 된 거다라고
그동안은 이제 지연된 거다 혹은 뭐 본인 스스로가 잘 몰랐던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자신의 성적 지향이 성 정체성이 선천적인 거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 굉장히 좀 많죠.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반대쪽 진영에서 계속 질병론, 후천적인 어떤 성적인 지향 때문에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성욕 때문에 그러한다라는 좀 뭔가 죄악시하는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반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천성을 많이 주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해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젠더 이슈에서 가져가는 그런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이 너무나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까지 가다 보면은 스포츠계 쪽은 조금 논란이 좀 이번에 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그냥 주장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남자고 아무런 뭐 아는데 나는 여자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순간 그걸 존중해야 되는 분위기가 이미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어, 질문 자체가 뭔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돼버리는 느낌? 예, 좀 이상하죠. 제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미국 사회의 그런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컸고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지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건지 그들은 그런 PC 사상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도 있고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선을 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특히 스포츠 쪽은 좀 많이 좀 예, 기준점이 잘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완전히 뭐 배제하자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성 정체성이나 지향을 뭐 주장하는 건 자유긴 하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존중을 하려고는 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제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꼰대가 돼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다네요. 지금 상황이 이게 이 기사가 단순히 어, 뭐 피임약을 끊어서 발생해서 동성애가 됐다는 식의 기사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단순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떤 서구권에서는 이미 정체성에 대해서 뭐 바뀌고 그걸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고 그걸 딱히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움직임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당연히 이거를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 반대하지만 에, 정말 PC에 너무 사회가 만연해지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도 기독교 근본주의를 지지할 지경까지 간 상황이라고 보면은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뭔가 상황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상황들을 두둔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면서 어쨌든 서구의 젠더 이슈는 한국의 스케일을 뛰어넘는구나. 역시나 천주국답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